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한번 보죠. 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입니다. 양수와 양수의 덧셈을 먼저 보면 자, 플러스 2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두 수 모두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공통인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합 3이 되는 거죠. 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덧셈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이 중학교에서의 수의 덧셈은 수직선에서의 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를 더할 때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얘기고요. 음수를 더할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에 이제 선생님이 예로 둔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요 문제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2 되는 지점. 그렇죠? 여기에다 플러스 1. 양수 1을 더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 도착지가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게 1번 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먼저 찾아가세요. 자, 0에서 왼쪽으로 2칸,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왼쪽으로 2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 종착지가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구한 값과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중에 절대값이 더 큰 게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의 부호를 가져오고 플러스 5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구합니다. 5 마이너스 2 그러면 플러스 3이 되겠죠. 또 밑에 있는 다른 예를 보면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면 둘 중에 절대값이 더 큰 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부호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 4-3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직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자, 3번부터 보죠. 플러스 5 되는 지점 여기 있죠. 플러스 5 되는 지점에서 0으로부터 5까지 자 여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더했으니까 음수를 더하면은 왼쪽으로 2칸을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2칸. 그쵸? 그래서 마지막 도착지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위에 나온 결과값하고 같죠? 그리고 4번도 보면 수직선 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몇 칸? 4칸을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칸. 그러면 최종 도착지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덧셈의 교환 법칙은 덧셈에서 수의 자리를 바꿔도 그 계산한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이 식을 계산을 해보죠. 두 부호가 다른 두 식을 더할 때, 자, 앞에서 어떻게 했죠?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앞에 적고,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위에 있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의 위치를 좌우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더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앞에 적고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두 식의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은 이렇게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가 되는 형태입니다. 덧셈의 결합 법칙은 무엇이냐? 덧셈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다르게 해도 계산한 결과가 똑같다는 법칙이에요. 자, 여기 예로 쓴 이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우리는 앞에 있는 두 식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식부터 계산을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4니까, 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그쵸? 플러스 4니까 그러면 플러스 앞에 붙이고 4에서 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이에요. 그쵸? 자,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써가지고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해보죠. 똑같은 식인데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중괄호 안에 계산값이 얼마죠? 플러스 1이죠. 두 수를 더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어때요? 결과값이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거하고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거하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결합 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세 수 이상의 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앞에 두 수를 먼저 괄호를 한 거나 뒤에 두 수를 괄호를 쳐서 계산을 먼저 한 거나 그 결과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계산 과정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앞에 있는 두 항이 자리를 바꿨죠. 자, 이것이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뒤에 있는 두 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먼저 계산을 했죠. 중괄호. 이것이 뭐라고요?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안에 있는 두 수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0이죠.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빨리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죠. 빼는 수가 양수인 경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를 뺐죠. 자, 이렇게 빼는 경우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은 건들면 안 돼요. 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공통적인 부호를 앞에 쓰고 절대값의 합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빼는 수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죠. 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건들면 안 돼요. 플러스 3. 그리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뺄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뺄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덧셈의 계산법칙입니다. 그래서 뺄셈을 덧셈으로 모두 바꾼 후에 그리고 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2 이 식을 보시면 하나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는 마이너스죠.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식을 덧셈 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리고 빼는 수는 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라고 했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결합법칙을 쓸 수 있어요. 교재에는 앞에 두 항을 결합법칙을 썼는데 선생님은 뒤에 항을 결합법칙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뒷항에 이 두 수가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계산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뒤 두 수 얼마죠? 플러스 7이죠. 그러면 플러스 4. 자, 이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을 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2 부호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부호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5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된 경우에 모두 다 플러스로 만들어 줍니다. 자, 플러스 2를 뺐으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앞에 항을 먼저 계산을 하면 그러면 얼마죠?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답이 0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이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2 뒤에 거 마이너스 2 해서 0이 될 수 있겠죠. 유리수의 곱셈을 보죠.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할 때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면 자, 두 수의 곱해진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하고요. 음수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 두 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앞에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두 수의 부호가 곱하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절대값의 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덧셈에서처럼 곱셈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3은 둘 다 6으로 결과값이 같죠. 앞에 부호가 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 값은 얼마죠? 절대값끼리 곱하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쵸? 두 수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6 결과값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면 결합법칙도 한번 보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두 수 먼저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곱하기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뒤에 오는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죠?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 결과값이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만 덧셈끼리 있을 때 또는 곱셈만 있을 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지 뺄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이 계산법칙, 즉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는 각 수의 절대값들을 다 곱한 후에 마지막으로 부호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곱셈의 부호는 음수,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로 결정을 합니다. 음수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의 의미가 있고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되는 원리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즉, 마이너스 2를 두 번을 곱하면 그렇죠? 이중 부정이 되니까 긍정이 된다. 플러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서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을 곱하거나 4번, 6번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결과값은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홀수계가 되면 계산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보죠. 자, 여기서 총 곱해져 있는 2가 총 5개가 있죠. 그러면 32를 먼저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가 총 몇 번 곱해져 있는가를 셉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이 있죠. 그러면 플러스 32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밑에 있는 얘도 볼게요. 2가 총 5번이 곱해져 있으니 32를 먼저 적으시고요. 그리고 음수가 1번, 2번, 3번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부터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총 6이 되죠. 그리고 나서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1번, 2번, 3번.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 경우에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숫자 계산부터 하세요. 플러스 6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수가 총 2번이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거듭제곱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수의 거듭제곱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겠죠. 양수를 여러 번 곱해도 무조건 플러스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음수의 거듭제곱의 부호는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를 2번을 곱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듭제곱의 지수는 그 수를 몇 번 곱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면 최종 답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3번을 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3번 곱했으니까 8이고 마지막으로 부호를 결정하세요. 총 3번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수가 홀수계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과 그쵸? 자, vs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다른 수입니다. 마이너스 3의 전체 괄호의 제곱을 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을 2번을 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 9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미 음수라고 얘가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음수의 3의 제곱. 그래서 이 숫자는 자, 음수인데 3의 제곱인 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분배 법칙은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 A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B로도 분배가 되고 C로도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그리고 B와 C 사이에 있는 플러스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또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A 곱하기 B 마이너스 C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A에서 B 분배가 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곱하기 C. 자,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곱하는 게 분배가 되는 게 뒤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C가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 자,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런 분배 법칙은 왜 사용하냐 하면 자,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20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3. 자,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괄호 안을 계산을 하려면 이 통분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배 법칙을 쓰면 보세요. 자, 20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자, 플러스 20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자, 4, 3, 12 그래서 답이 7이 나오죠.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9 곱하기 7.3 마이너스 9 곱하기 5.3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자, 계산이 각각 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9로 묶어서 얘들을 다시 분배되기 전 상황으로 몰고 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자, 7.3에서 5.3을 빼면 2죠. 그래서 답이 18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96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4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도 분배되기 전 상황으로 몰고 가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96 플러스 4를 하면,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죠? 100이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잘 활용을 하면 계산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눗셈에서의 부호 결정은 곱셈에서의 부호 결정과 동일한 원리로 진행을 합니다. 즉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면 최종 답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의 개수가 총 홀수개면은 최종 답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곱셈하고 똑같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보죠. 자,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3. 자, 그러면 6 나누기 3이니까 2고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2. 또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 그러면 6 나누기 2니까 3이고요.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3 하면 6 나누기 3이니까 2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 6 나누기 2는 3이고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식이 덧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곱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쓴다고 했어요. 그쵸? 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역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역수. 자, 역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역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2의 역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자,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 이 네모가 2의 역수입니다. 얼마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또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3분의 5의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얘가 1이 된다. 그러면 이 네모는 누가 되죠? 5분의 3이 되죠. 즉 5분의 3이 3분의 5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역수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눗셈은 모두 다 곱하기 역수 형태로 죄다 바꿔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나누기는 없고 곱셈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보죠. 마이너스 5분의 3 나누기 10분의 9.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부터는 나누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9의 역수를 곱해요. 9분의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5일은 5, 5, 2, 10 3일은 3, 3, 3은 9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마이너스 3분의 4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4.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해 놓고요. 자, 3분의 4 곱하기 4분의 6.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죠?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아까 개념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자, 0의 역수는 없습니다. 0 곱하기 a를 해서 자, 1이 되게 하는 숫자는 없어요. 0 곱하기 어떤 수 하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최종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 있을 때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는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음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그리고 나서 각수의 절대값을 곱해 부호를 마지막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있는 경우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먼저 계산을 해요. 거듭제곱.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우리가 괄호를 풀었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계산을 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7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8.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거듭제곱이 나왔으니까 먼저 계산을 하죠. 자,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8. 그렇죠? 플러스 3분의 7 나누기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3, 1은 3. 자, 약분하고요. 2.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7 나누기. 자, 여기는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죠? 8입니다. 그쵸?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7 곱하기 역수를 곱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8분의 3이 3분의 8의 역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8 약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8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7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거듭제곱 곱하기 8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14분의 15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먼저 풀죠. 마이너스를 2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9분의 3입니다. 그쵸? 곱하기 8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5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14분의 15의 역수는 마이너스 15분의 14입니다. 그쵸?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오죠. 자, 이제 약분을 합니다. 3, 1은 3, 3, 3은 9, 4, 1은 4, 4, 2, 8. 그럼 앞은 6분의 1이고요. 자, 뒤에는 자, 약분을 하면 5, 3, 15, 7이 1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를 뺄 때, 그러니까 수를 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덧셈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더하기 음수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 답은 통분을 하면 3분의 2는 6분의 4니까 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